그래서 저희들도 그 과정의 일환이었군요. 물론입니다. 그 과정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예. 미사일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문제는 20년 수건입니다. 예, 이거보다 훨씬 역사가 이번에 몇 킬로로 늘어난 겁니까? 500킬로 뭐 이렇게 됐나요? 종전 300킬로에서 800킬로로 늘어났습니다. 500킬로가 늘어난 거군요. 예. 800킬로 같으면 베이징이 들어가나요? 살짝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쿄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예, 그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근데 뭐 우리 목표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고요. 북한이 우리를 여기저기 다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북한을 여기저기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이 취약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거리는 얻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300km는 너무 짧죠. 이게 북의 중심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제약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부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었나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북 안보 차원에서 미사일 개발을 착수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도 역시 핵무기는 아니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미국이. 그래서 180km까지만 해라고 제약을 한 겁니다. 왜 180km냐? 서해 공해상에 나가서 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최직선 단거리가 180km다. 그래서 요까지만 해라. 그렇군요. 그렇게 제약이 됐는데,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북한은 미사일 강대국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제약이 잡혀 있었어요. 뭐 대포동이다, 네. 뭐다. 그래서 제일 흥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연구원에 있으면서 미사일 주권론이라는 걸 외쳤죠. 예. 미사일은 핵무기도 아닌데 우리가 왜 제약받느냐. 그래서 또 뭐 제가 그 미사일 주권론을 펼치면서 했던 일들을 다 소개하자면 이런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당시 제가 김대중 그 야당 총재님을 만나서 집권하시면 이거 사정거리 풀어야 한다라고 제가 그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2001년 김대중 정부 동안 180km에서 300km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근데 300km도 너무 턱없이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계속 투쟁했습니다. 사실 제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저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태효 박사 같은 분들이 큰 역할을 하셨죠. 이거는 연장해야 한다 하고 협상을 시작했고, 사실은 10월 7일 날, 금년 10월 7일 날 이렇게 신문에 한 페이지로 보도됐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바깥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서 애썼던 것들 역사는 훨씬 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뛰어주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거고. MB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쭉, 간헐적으로 어쩌다 이렇게 쭉, 직접 만나보거나 해보면, 초기에는 이 국방안보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좀 희미했던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은. 네. 근데 이제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최근으로 오면서 좀 생각이 분명해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 방향으로, 저도 크게. 초기에는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식이 좀 약했다. 근데 이제 후기로 오면서 오히려 이제 천안함, 연평도를 보면서 아마 조금, 더 단단해지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이 6장은 뭡니까? 통일로 가는 길.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핵무기, 북한이 가진 북핵의 이중성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북한의 이중성도 봐야 되고, 그 이중성을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꾸려나가야죠. 그래서 제 6장에서 마지막에 통일로 가는 길에서 소개한 통일 정책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전부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참 간명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동족이기도 하고 주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동족을 상대하는 화해 협력이라는 수레바퀴와 주적을 상대하는 안보라는 수레바퀴 두 개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안보 쪽에 수레바퀴를 굴리는 논리는 비교적 간명합니다. 예. 안보는 확실해야 되니까요. 예. 그게 지금 5장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다음에 왼쪽에 화해 협력 수레바퀴 이게 복잡합니다.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대북 정책을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냐 하는 것인데 여기 목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대북 정책의 목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적 분단 관리입니다. 남북한이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가 경제도 돌아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평화적 분단 관리만 한다면 우리 통일의 꿈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 분단 고착으로 가는 건데 예. 예. 그래서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목표도 있죠. 예. 북한을 꾸준히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로 이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예. 북한의 변화. 예. 이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화해 협력 수레바퀴를 그냥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달라는 대로 주는 방식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분단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잘 지내야 하고 북한을 도와야 하고 이제 그 두 가지가 때로는 예. 모순이 생길 모순이 수도 됩니다. 있고 상충됩니다. 예. 북한 정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북 원칙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북한을 우리가 적어도 기본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보지 않도록 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것도 오히려 저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협박수단으로 삼는 정도였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친구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 남쪽은 저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 라고 해야 그 바탕 위에서 뭔가, 새로운 협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런 데 보면 우리 정부의 북한 정책이 말하자면 좀 무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좋은 지적이세요. 우리 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바뀌면서 전임자의 정책을 다 부인하는 이런 방식이 지속이 되면 우리 대북 정책은 북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최근에 공개된 뭐 대화록입니다만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조갑재 다크의 조갑재 선배가 이제 여기 오셔서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퇴임 이제 정년을 정년이 아닌 임기를 불과 한 3개월 4개월 남겨놓은 대통령이 수십조를 퍼주면서 NLL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래서 오히려 김정일이가 야 그거 당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겠냐 하고 되물어볼 정도의 말하자면 그런 무원칙한 이런 좀 정책 자체의 어떤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적어도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뭔가 그 다음에 저쪽에 대화를 끌어내는. 그게 이제 서독이 동독한테 펼쳤던 동방정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서독이 동독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죠. 예. 분단 관리를 한 거죠. 예. 동시에 많은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때는 반드시 어떤 개방 조치를 취하면서 반대 거부를 나한테 줘야 한다. 그것이 통일이라는 결실로 나온 겁니다. 이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유니버설한 겁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원칙들을 요구한 겁니다. 예. 아니면 남북한이 거래할 때는 국제 기준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 예.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북한을 방문하는 또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이런 당연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북 지렛대를 상실합니다. 사실 그거는 뭐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네, 정상적인 국가의 상식적인 겁니다. 예, 상식적인 룰이죠. 그 이제 북한 문제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그게 엉망이 되어 왔었는데 정상적인 국가의 뭐 내부 기준이기도 하고 동시에 외부 대외적인 기준이기도 하고 제 책에서도 그 일관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이 좀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보역 논쟁이 벌어지면 항상 서로 반대되는 얘기만 해버리고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반대되는 얘기만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북한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합의에 의해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이런 표현을
잠깐 쓰셨는데 우리 김 박사님은 개념하고 뭐 별 생각 없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우리 통일 방안을 얘기한 겁니다. 예. 사실은 통일 문제는요, 우리 정부도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다 공표할 수 없는 것이 통일 분야입니다.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통일은 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합의 통일을 한다. 이게 공식적인 목표인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개념 작전이냐 무슨 무슨 숫자가 있더라고요. 뭐 무슨 작전 작게 뭐 5029 말씀이시죠? 5029라든지 예, 예, 뭐.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흡수통일 얘기인데요. 예.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 흡수한다, 통일할 수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 말고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목표라면. 만약 공작을 참 했는데, 딜레마죠. 예, 공작을 했는데 예. 순순히 무너져 주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어떤 정부도 북한 붕괴를 부추기는 정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붕괴시켜서 흡수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 해서는 안 될 얘기고요. 다만 우리가 북한 붕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는 북한을 당연히 영속하는 주권국가로 보고 상대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내부 문제로 무너지고 북한 주민의 절대 말하자면 다수가 변란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 북한 안에서 일이 생기고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건 나만이 해결해야 한다. 이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우리한테 맡겨질 때 우리가 예. 이것을 거부할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흡수통일 얘기는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굉장히 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많으신데 아들이 장례보험 들면 호로자식이 됩니까? 그거 아버지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가 매끈하게 뒤처리를 하겠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논의를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또 빨리 물러나게 되는 또 제가 지키는 거죠. 참고로 말이죠. 예. 저를 물러나게 하라고 가장 먼저 요구하신 분이 애국가 안 부르고 태극기 안 보는 그 정당에 속한 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렇게 보고 제가 명색에 부족하지만 나라 사랑하는 전문가로 살아왔는 내가 애국가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 출신 정치인이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기관장이니까 누가 아무리 거두절미를 했든 어떻게 했든 일단 무리가 일어났으니까 책임은 또 져야 되겠구나.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표 낼 때. 그럼 물러나시면 안 돼요. 버틸 거는 버티셔야지. 괜히 체면이라든지 또는 단순한 전문가로서의 양심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동 규칙. 아니요, 제가 사표를 내면서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기관장으로서는 일단 윗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이 국책연구원장을 물러나게 할 사유라고 윗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죠. 그 사표를 받았군요. 근데 이제 사표 받았던 또 이렇게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 체제가. 예. 그럼 제가 사실은 더 위선하고는 오히려 대화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중간 계층에 의해서 사표가 수립되는 그런 비운을 겪었죠. 불운을 겪었죠. 그렇군요. 네. 통일연구원, 참 이 통일연구원이 할 일이 많을 텐데. 엄청 많습니다. 어떻든 엄청 많습니다. 통일연구원장을 최근까지 쭉 지내시다가 일본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독도 관련된
좀 어처구니 없는. 근데 아마 평소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자면 엮으려고 물론이죠. 예? 노리고 있었던 거라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요. 제가 그건 다 받아들입니다, 현실로. 왜냐하면 제가 통일연구원장을 하면서 예. 그 통일에 대한 대비에 대한 연구와 행사를 왜 굉장히 많이 간첩들이 했고,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 예. 북한 인권 문제는 순수한 인권 차원에서 거론할 건 거론하고 예.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는 예. 그런 또 방향으로 행사와 연구를 많이 시켰고, 또 주변 국가들하고 국제사회, 그러니까 뭐 제가 의욕적으로 일을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만은 호주하고 통일 대화를 사상 처음으로 했고, 아일랜드, 몽고, 뭐 또 러시아하고도 약속을 했고요. 예. 뭐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 여건이 갑자기 조성되더라도 국제사회는 남한을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계속 열어 나갔죠.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이게 어떤 특정 정치 세력하고는 상충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잘 알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특정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보면 반통일 세력들이죠, 뭐. 예? 뭐 그래도 뭐 명함에는 다 통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통일 세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백낙청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요즘 뭐 나오는 뭐 작년인가요 무슨 뭔가를 보니까 북한을 어떻든 온전시켜주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온전히 성립하는데 오히려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한민족의 장래의 통합과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 이상한 말장난 같은 개념을 중간에 한 몇 개 내세워서 오히려 북한 정권의 지속성, 영속성을 합법화해 주려고 하는 참 허망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 논리가 6장 그 중간 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명함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도 뭐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이거는 통일에 기여하는 일이고 이건 통일에 기여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이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번 우리 젊은 분들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것이 진짜 통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시죠. 북핵을 넘어 통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인 것 같아요. 핵폭탄들이 그려져 있고. 이 밑에 그림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잘 안 나타나 보이지만 예. 이 산맥 숫자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한 5개 됩니다. 예. 이게 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장벽 장애물들을 뒤에 책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큼 산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길을 탁 트인 이 대로가 예, 통일로 예. 가는 길인데, 이 길을 잘못 잡으면 이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통일을 만나지 못합니다. 혹시 직접 그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분이 그렸지만 아이디어는 제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건 이 태양은 이제 통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아니,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 자, 오늘 우리 통일연구원장을 최근까지 지내신 김태 박사를 모시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라도 언제라도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기탄 없이 와서 제가 혹시 없더라도 우리 김 PD가 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네. 어떤 얘기라도 우리 김 박사님은 저희들의 펠로우가 되셨으니까 네. 와서 좀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뭐 하시겠습니까? 뭐 집에 가서 라면 먹어야지.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